6.13 전남도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장서궁 예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후보께서는 중등학교 평교사로 시작해서 전교조 전국위원장까지 역임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남도 교육감에 도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37년 평교사, 전교조 전국위원장 그리고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안목도 넓힐 수 있었고요. 특히 전남교육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현장교육 전문가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선 1, 2기 전남교육 성과도 많았지만 너무 실적 중심이다 또는 너무 비민주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지적과 비판도 있습니다. 촛불혁명 되면서 전남교육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민주진보 전남교육감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경선을 통해서 제가 영광스럽게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전남도민이 바라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희망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전남 교육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의 인구가 감소하고 학생 수가 함께 감소하면서 작은 학교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작은 학교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초중고 822개 학교 중에서 41% 학교가 학생 수 60명 이하입니다. 그동안에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노력이 있어 왔지만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예산이나 프로그램 지원 수준이었습니다. 이제는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만의 힘으로 교육청만의 힘으로 작은 학교는 살릴 수 없습니다. 지역의 시민사회 그리고 지자체, 주민과 함께 학교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또는 교육협동조합을 지원 육성하고 그리고 작은 학교를 특화시켜서 찾아가는 그러한 작은 학교 이렇게 돼야만이 비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작은 학교를 오히려 특화시켜야 한다. 예.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작은 학교를 좀 하나로 합치자, 통폐합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거점고 정책이 있는데요. 거점고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전남에 거점고가 12개가 있습니다. 거점고 만드는 과정에서 15개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 시설이 현대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제공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막대한 비용 대비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무안이나 한평에서 보듯이 그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지 않았고요. 또한 거점고가 된 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청와대 청원을 제기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거점고의 효과는 좀 미미하고 오히려 작은 학교를 살리고 특화시켜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도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원도심 학교의 학생 수 감소 문제가 심각합니다. 원도심 학교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신시가지가 건설되고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원도심이 공동화되죠. 나주라든지 목포, 순천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고 교육 여건이 악화됐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교육복지 차원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침 현재 도심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원도심 학교를 예를 들면 문화, 예술, 체육, 인문 등으로 이렇게 특화시키면 이렇게 다시 학생들도 찾아오고 그래서 학교도 살고 원도심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학교 문제와 같은 선상에서 좀 특화시키고 특성화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교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의 교육 현장을 살펴보면 농촌, 도시, 섬 등등 그 상황이 참 다양해서 교사를 수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교사 수급을 좀 원활하게 하고 교사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방안 있습니까? 예. 먼저 정주 여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많이 떠나거든요. 이건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비민주적이며 관료적인 학교 문화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가 민주주의가 꽃필 때 교사들의 열정, 창의성 그리고 자발성이 이렇게 발휘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학교 문화가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주 여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권위적인 분위기, 그렇습니다. 경직된 분위기를 조금 부드럽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도 드릴 텐데요. 수도권에 있는 유명 대학의 아이들을 많이 보내는 것, 잘 보내는 것이 교육을 잘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전남 교육의 방향성은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수도권 유명대학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진학하는 거 중요한 일이죠.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머지 95% 학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학교가 이런 우수 학생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나머지 95% 학생들은 들러리 서고 소외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학생들은 다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은 각자 소질과 장점과 강점과 특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 때문에 그런 잠재 능력이 이렇게 표현되거나 발휘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아이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이 영재성, 잠재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서 이걸 발휘할 수 있도록 수업이 혁신되고 그리고 다양한 체험이 아이들에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수의 영재가 사회를 끌어간다고 하는 신화는 이미 깨졌다 이렇게 봅니다. 모든 아이들의 수월성을 기르는 그런 교육으로 전환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남 교육의 핵심 가치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걸 꼽고 싶으십니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아이를 학부모들께서는 학교에 맡기셨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대해서는 1:1 맞춤형 지도를 통해서 기초학력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심신이 미약한 학생 그리고 부적응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보호와 치유 그리고 돌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차별하지 않는 교육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존감을 느끼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학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교육 현장에서 지방분권은 어떻게 실현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헌법 개정안의 핵심도 지방분권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교육 자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비 권한은 합으로 대폭 이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군단위 교육협치위원회라든지 또는 교육협력센터를 두어서 함께 지방 교육 문제를 머리맞대고 해결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라남도 교육감 장서궁 예비후보였습니다.